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저번 시간까지 기본적인 뭐 안전, 시스템 안전이나 어떤 안전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봤고, 그리고 이제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어떤 뭐 트렌드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안전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게 지금 이제 미래 자동차가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세계 기술 수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뭐 어떤 것들을 어떤 기술 위주로 준비를 하고 더 발전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센서나 뭐 이런 가지 이런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봤어요, 그죠? 뭐 레이더나 라이다, 뭐 초음파 센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받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뭐 전기차나 충전 인프라 시스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전기차 관련 기술들, 그래서 뭐 전력 변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도 메이커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전체 맥에 대한 걸 우리가 미래 자동차 기술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그 기존에 원래 없었던 내용에 대한 어떤 뭐 미래 자동차의 트렌드나 기술의 현황을 본 거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저공해 차량과 무공해 차량이 다 포함되는 거면서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으로 인식을 되고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친환경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뭐 특징들, 그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그죠? 내연기관이 달려있는 자동차에서 어떤 식으로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기술에 대한 관련 내용들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내연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1학년, 2학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죠? 3학년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들어보고 공부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리뷰하는 정도로 넘어갈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하고 있는 뭐 전력 기반, 그죠? 전기 에너지 기반에서 우리가 모터의 동력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좀 맥을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첫 번째는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그지? 정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이 정의는, 그죠? 정의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이거는 뭐 항상 뭐 자동차 만드는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만 에너지에 대한 소비 효율 같은 것도 우수. 그래서 이거는 부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부품 산업에도. 왜? 이 지금 이제 고효율, 그죠? 저전력을 소모하면서 고효율 부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것들, 개발하는 것들, 기술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나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동차를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친환경 자동차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뭡니까? 각종 문제점. 그죠? 일단 뭐 우리는 이제 이 파트를 들어갈 때 한 가지 중요한 거를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은 화석연료잖아. 네? 화석연료를 연소시키잖아. 연소를 시킨다는 이 단어가 붙는 순간 일단 CO2 배출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연소하는 조건을 잘 살펴보면 산소하고 화합을 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료의 주성분이 뭐였어요? 탄소와 수소로 돼 있지. 그죠? 그래서 이 탄소의 산화를 화합을 시키잖아. 탄소하고. 그럼 결합이 시키면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CO2 배출량은 연소 조건이 붙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더라. 그럼 이 CO2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온실가스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 그죠? 너무 과한 용량, 많은 용량이 있으면 당연히 인체에도 해를 미칠 수 있어요.
그죠? CO2량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적당량 가지고 사람이 막 크게 막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성분이 되고 이게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떤 해를 끼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뭐 탄산음료나 맥주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이 탄산, 그죠? CO2입니다.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이 CO2 규제는 이 일단 자동차 쪽에서 유해 배출 가스로 분류는 안 시키지. 유해 배출, 이게 유해한 성분이다라고 규정을 시키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CO2라는 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지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으로부터 받은 열에너지를 복사를 이렇게 해서 복사열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기권 밖으로 여기 이렇게 채고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어떻게 돼? 남극 북극이 높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상기후 현상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또 할 거고, 어쨌든 CO2도 되게 중요해.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게 이쪽 패턴도 되게 강하고 에너지 고갈 차원도 되게 강하지만, 그죠? 에너지가 뭐 화석연료가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고갈 문제도 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CO2 쪽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내연기관, 연소를 시켜서 뭔가에 폭발 동력이나 이런 에너지를 얻는 이런 내연기관에서는 되게 불리한, 그죠? 조건을 갖고 있다. CO2 배출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또 우리 내연기관은 공부해서 알지만 삼원 촉매 장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우리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장치들이 뭐 어떻게 산화 환원 작용을 통해서 COHC, NOx를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CO2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CO2 배출에 대한 얘기는 뭐 친환경차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고, 친환경, 환경 친화성을 가진 자동차를 분명히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뭐 이렇게 쭉 따져봤을 때 환경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차의 기본적인 정의를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친환경차, 우리가 등장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친환경차의 필요성,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구온난화 현상, 석유 자원의 어떤 고갈, 그리고 배기가스의 강화되는 규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제로 에미션 비클, 북미 규제, 우리가 그 휘발유 가솔린 엔진 탑재 차량은 북미 규제, 미국 규제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계가 어떻게 됐어, 우리가? 강화 단계는 로우 에미션 비클부터 슈퍼 로우 에미션 비클, 울트라 로우 에미션 비클, 슈퍼 울트라 로우 에미션 비클, 그리고 마지막이 제로 에미션 비클. 자, 이 제로 에미션 비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내연 기관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로 에미션이잖아. 이 유해 배출가스가 제로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내연 기관을 탑재한 차들은 이 수준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왜? 연소시키면 일단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석연료를, 그죠? 화석연료를 연소시키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한 대로 CO2 발생량도 많지만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 그죠?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 유해물질들을 정화시키는 시스템, 그죠? 정화시키는 어떤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뭐 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성분들을 무해한 성분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기술들을 지금 확보하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제로 에미션 비클 단계에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이 제로 에미션 비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제로 에미션 비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내연기관이 탑재되어 있는 차는 이 규제를 되게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내연기관이 이제 결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감소되는 거죠. 기관 자체가 내연기관이 탑재가 되는 그 부분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그죠? 전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동력원을 전환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화석연료 이 갖고 있는 단점들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 연료라는 것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돼. 대체 에너지. 그래서 대체 에너지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연기관들도 어떤 대체 에너지를 적용시켜서 기존의 화석연료 대비 좀 더 우수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대체 에너지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죠. 나중에는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것들의 주요 연료는 수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생성을 해내고 어떻게 만들어내고 뭐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낸다.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대량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투자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소를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이 우리 화석연료나 이런 데서 빼는 거죠. 아까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안에 수소를 추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부생수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어떤 그 배기가스 관련해서 어떤 대체 에너지로 수소가스를 생산을 한 거고 생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송도 중요해. 수소는 이송 기술도 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수소를 옮길 수 있는지 생산부터 이송 그리고 저장 단계까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전체적인 시스템화되어 있는 수소 공급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 그리고 수소 충전소 같은 것들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체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하지만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CO2 우리 탄소 배출권 얘기 네? 이 탄소 배출권은 무형입니다. 무형. 그죠? 뭐 유형이 아니야. 이게 뭐 어떤 거냐면 니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으면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연간 CO2 발생에 대한 총량 규제가 들어가요. 총량 규제. 총량 규제가 들어가서 그 총량 규제를 넘어섰을 때는 뭐 저쪽에 뭐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있는 그런 뭐 이런 공업시설이 없는 이런 나라에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뭐 사온다? 이런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벌금입니다. 벌금. 그러니까 이런 CO2 배출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되면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니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결국은 이런 지구 온난화에 관련되어 있는 지구가 지금 현재 뭐 봐서 알겠지만 태풍도 슈퍼 태풍이고 그죠? 이런 슈퍼 태풍도 올라오고 가뭄이 한번 생기면 또 어마어마한 가뭄이 극심해지고 그죠? 한파가 몰려오면 너무 추워 그죠? 이거 온도 변화에 대한 게 너무 춥고 일단 한파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요번에도 다 느끼겠지만 비가 한번 내리면 예전처럼 비가 막 어마어마한 폭우나 폭설 그리고 만년설이 있는 땅에 꽃이 피고 있고 그죠? 녹아서 온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더운 지방이 추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상기후 현상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를 찾아서 추적 왜 이게 발생했고 왜 이게 발생했고 이게 추적 중에서 쫓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만나는 애가 얘야.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이상기후부터 여러 가지 기상현상에 대한 이상 징후가 자꾸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그러면 시키는 주범이 누구냐? CO2야. 그럼 CO2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주범은 누구냐 봤더니 얘가 되는 거죠. 자동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소라는 패턴을 쓰게 되면 CO2 배출량이 상당한 데다가 정화 과정, 배출가스 유해 물질을 정화시키는 정화 과정에서도 CO2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CO2가 한 대에서 배출되는 양이 무시 못하는 양이다. 근데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게 몇 수천만 대, 뭐 어마어마한 양이 돌아다니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CO2량이 실질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CO2 배출의 주범은 자동차라고 인식이 딱 마지막에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 메이커에서 이런 CO2 규제에 대해서 자동차를 내연기관은 이제 더 이상 한계성 때문에 힘들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이쪽에 본 것처럼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삭제시키고 전기 동력원으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전기 에너지를 돌려서 모터를 구동한다고 해도 뭐 어떤 CO2가 배출이 제로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떤 거든 간에 CO2 배출량은 있는데 이제 이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양이라는 거죠. 상당히 적은 거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CO2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뭐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나온 그 불뚝에 나온 CO2가 더 많은 거 아니냐. 물론 하나 차 한 대하고 그거랑 비교하면 그게 월등히 많겠지만 차는 이내 전술이지, 이내 전술. 이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나오는 CO2량보다 차에서 내뿜고 있는 CO2량이 훨씬 많은 거지. 훨씬 전체적으로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각 메이커는 좀 전기 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걸 이제 친환경 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건 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아유, 참, 이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이거? 석유 자원의 고갈? 이거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구는 화석 연료가 다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전기를 아껴 써야 돼요, 뭐 해야 돼, 뭐 절약을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계성이 있는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뭐 세일류가 지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어서 조금 더 뭐 증가된 측면이 있지만, 이게 어쨌든 고갈이 되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대체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거고, 네? 대체 에너지 같은 거, 그래서 뭐 수소 에너지 같은 거 대표적으로 전력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발전소, 그러니까 발전하는 방향도 좀 전기 에너지 생성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풍력 발전부터 여러 가지 막 발전도 같이 이제 좀 증가하겠지. 자연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수력이나 조력 같은 것들, 뭐 화력 발전소 이런 거. 화력 발전소는 이제 또 이 CO2 배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기피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발전에서 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지열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이런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석유 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어떤 대체 에너지, 이런 것들의 개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고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우선 어떤 모터를 이용한 구동을 만든다고 해도 제어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다시 얘기하면 이쪽에 있는 배기가스, 그리고 지구 온난화, CO2 문제, 그리고 강화되는 규제,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 개발에 있고요. 석유자원 고갈에 대한 대체 에너지 개발, 뭐 이런 패턴 정도로 중요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상당히 이제 좀 친환경 차를 만드는데 등장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좀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친환경 차가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한 넘어가요. 지금 이게 PT가 화면이 안 넘어가서 다시.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배경을 지금 받고,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적인 측면으로, 지구 온난화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뭐 얘기했을 때,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그지?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높이가 변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접근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내연기관 자동차나 이런 것들, 그죠?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서 발생하는 CO2 가스는
예? 결국은 CO2 문제인 거죠. 예?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켜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자,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북극이나 남극이 녹아버리겠지, 그지? 그래서 녹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후변화, 이상기후,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일반적으로 2020년까지 자동차가 1km를 달릴 때 탄소 배출량을 95g으로 줄여야 한다는 규제안을 또 통과시켰는데 이거 이제 맞춰서 자동차 기술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에 대한 요즘에 나온 차들 엔진이 이렇게 용량이 크지 않지, CC가. 용량도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배기량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CO2 측면이나 유해 배출 물질이나 연비 측면에서 우수해지는. 그 대신 배기량이 준다고 해서 파워가 동시에 같이 떨어져 버리면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차를 안 사겠지, 그지? 그러니까 작은 엔진으로도 큰 출력이나 파워, 어떤 동력 성능에 어떤 손실이 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효율도 올려야 되고 손실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같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무공해 시스템, 무공해 자동차 같은 것들을 비율을 올리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본 것처럼 우리가 CAGR이라 해서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봤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근데 전기차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22.6% 나왔고 수소 연료전지차 같은 게 막 70 몇 프로 나왔을 거야. 근데 물론 전체적인 보급 양에 대한 대수로 따지게 되면 전기차가 훨씬 많지. 훨씬 많은데 수소 연료전지차는 지금 확산이 상당히 빨리 되고 있는 거지, 크게. 그 성장률이 높다는 거. 근데 나중에는 수소 연료전지차나 전기차의 그 시대가 열리는 데 있어서 수소 연료전지 측면이 조금 장점들이 많지. 수소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연료전지만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마 친환경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 요거는 여러분들 보기에 좀 편안하고 이게 불편한 현실이긴 한데 지금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 이렇게 세트 같은 지역이고 요게 같은 지역. 요게 1978년도에 찍은 네팔 사진. 산 응? 히말라야 나와 있는데 되겠지. 여기 지금 같은 지역인데 2004년도에 찍은 사진. 이 많은 눈들이 다 녹았잖아. 네? 눈들이 녹아서 녹고 있다는 거지. 온도가 그만큼 상승을 했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렇게 빙하 얼음이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이제 물이 흐르고, 그래? 물이 흐르고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실제 사진도 보게 되면 여기 79년도에 찍은 79년도에 찍은 북극의 사진, 이쪽은 2003년도에 찍은 북극의 사진. 이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빙하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눈에 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녹았다는 거는 그 해당하는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죠. 바닷물이 뭐 지금 그 유엔에서도 그때 발표한 것처럼 CO2 배출량을 규제 안 잡고 지금처럼 계속 CO2 양이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뭐 70년 아니면 50년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면 해수면 높이가 뭐 1m 높아진다, 1.2m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발표를 막 해. 해수면 높이가 1m 높아지면 뭐 우리 무릎 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전체 바다라고, 전체 바다. 전체 바다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세계 지도도 다시 그려야 되고 지구본도 다시 만들어야 돼. 없어지는 나라들이 생겨. 특히 일본 같은 애들. 그지? 특히 일본 같은 애들. 이 해수면 높아지게 되면 지도 전체가 바뀌면서 잠기는 거죠, 물에. 그럼 우리가 이제 애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국. 응? 내연기관차를 막 몰고 다녀. CO2 발생량이 늘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시키는 거야. 온난화 시키면 이게 더 빠른 속도로 녹아서, 그지? 세수면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일본이 없어지지. 뭐 어떻게 전쟁할 수는 없고 이렇게, 그지? 해서 간접적으로 일본을 힘들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뭐 그 나라가 하는 게 일부 사람들이 좀 미운 짓을 하긴 해도 사람이잖아, 그렇지? 사람은 일단 살아야지.
뭐 일본만 그렇게 만들어서 일본만 피해올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큰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기후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2 배출에 대한 얘기가 이만큼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 기본적인 뭐 친환경 자동차의 정의나 등장 배경 같은 것들, 뭐 지구 온난화에 관련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봤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출가스 규제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